자, 지금 보셨지만 이 대북 전단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큰 충돌이 빚어지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그 민간단체 이 대북 전단 살포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예, 최초로 대형 풍선을 개발한 이제 탈북자 이민복 씨를 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예. 2003년부터 작은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대형 풍선을 날린 건 2007년부터라고 합니다. 마침 저도 이제 2007년에 그 강원도 천원까지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사진이 그때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벌써 10년을 이제 훌쩍 넘긴 셈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풍선, 얼마나 많은 전단지가 북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이민복 씨가 보낸 것만 1년에 한 풍선 1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 풍선 하나에 전단이 한 3만 장이 담기는데요. 예. 그럼 10년간 한 최소 3억 장 이상이 이제 살포가 된 셈입니다. 예. 다른 단체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수억 장 규모가 되겠죠. 그렇군요. 전달이 된 거고 얼마나 받는지는 아직 모르겠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내용이 도대체 어떻길래 북한에서는 이 전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예, 일단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내용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3대 세습의 부당성부터 시작해서요. 김정남 암살 같은 이제 범죄 행위, 그리고 특권층의 사치 생활 등이 이제 담겨 있고요. 예. 최근엔 USB 메모리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담아 날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경책이나 이제 달러까지 넣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정권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북한군이 전단을 향해서 고사총을 직접 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후로도 꾸준하게 비난을 이제 지속을 해왔습니다. 예. 반공화국비라 살포가 군사분계선과 해상 공중의 어느 곳에서 진행되든 그 살포 수단이 풍선이든 무인기이든 그 살포 방법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기구 소멸 작전에 투입될 아군 화력 타격 수단들의 관역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그렇다면 논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쟁점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측에서는요. 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선전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문제도 있고요. 예. 하지만 정부에선 인근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예. 자제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결론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 이민복 씨가 과거에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요. 예. 재판부가 이런 결론을 지금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 실현을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는 없다. 예. 하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예. 과도하지 않은 제지는 적법하다. 양쪽 주장 모두 인정을 해준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입장도 사실 좀 애매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좀 강경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주민 신변 안전을 균형 있게 판단한다. 뭐 이런 기조였는데요. 예. 지난해 이제 여름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 발표에 따라서 살포 금지 방안을 검토를 했고요. 이번엔 판문점 선언 직후에 전격적인 중단 요구와 단속 요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탈북 단체들은 이제 계속 전단을 살포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충돌 가능성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